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번 시간은 완전 컴퓨터 개발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앱 개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이 책을 구매하셨다면 iOS, 그러니까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고 싶으셔서 이 책을 구매하셨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하시겠죠. 근데 애플리케이션, 그러니까 앱을 통칭해서 보면 아이폰에만 돌아가는 앱도 있는 반면에 똑같은 앱인데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윈도우즈 폰에서도 쓸 수 있는 앱들이 있죠. 출시가 그렇게 마켓들에 돼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나는 이 책만 보면 안드로이드에도 앱을 쓸 수 있고 뭐 윈폰에도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각각 플랫폼에 맞는 기본적인 개발 방법들이 있어요. iOS를 위한 개발은 맥 OS에서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또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앱 개발을 진행합니다. 그런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OS는 상관없고요.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뭐 이클립스 같은 IDE를 사용해서 자바 같은 언어들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리고 윈도우즈 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C#,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. 그래서 각각 출시하려는 마켓, 뭐 출시하려는 플랫폼이 다르시다면 다른 개발 툴과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앱을 만드셔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. 네, 근데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앱을 만들어서 좀 돈을 벌어보고 싶다,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. 그런 분들은 뭐 안드로이드 마켓에도 올리고 앱스토어에도 올리고 싶은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? 두 개 다 배워야 돼?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? 라는 분들을 위해서 등장한 게 하이브리드 앱 개발 방식입니다. 기본적으로 막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앱이나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앱 한쪽에서만 돌아가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걸 네이티브 개발 방식이라고 해요. 그런데 하이브리드 개발 방식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개발 환경에서 한 번의 코드를 입력함을 통해서 양쪽에서 다 돌아가는 앱을 출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유니티, 아니면 뭐 퓨즈, 뭐 아이오닉 또는 자마린 같은 것들이 하이브리드 앱 개발 방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. 근데 이것도 또 언어가 좀 종류가 많아요. 그 개발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데 자마린 같은 경우에는 C샵을 사용해서 앱을 개발하고요.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합니다. 그런데 뭐 장단이 있겠죠. 네이티브 개발 방식은 각각 플랫폼마다 개발을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 오래 걸리고 또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빨라요. 그리고 최신 기능들을 얼마든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죠. 그런데 하이브리드 앱 개발 방식은 앱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죠. 왜냐하면 두 개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앱이 퍼포먼스가 어떤 기능들에 한해서는 네이티브 앱보다 훨씬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앱 개발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. 혼자서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앱을 출시하셔야 된다면 하이브리드 앱 개발 방식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최신 기능도 사용해야 되고 난 정말 앱이 빠르게 돌아가야 된다.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개발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티브 개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앱 개발 방식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. 각각의 앱은 개발하시고 나면 각각 마켓에 판매 등록을 하게 됩니다. 앱스토어, 맥 앱스토어,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심사 과정이 좀 필요해요. 등록 절차도 약간 복잡하고 그에 반해서 안드로이드는 조금 심사가 간단하거나 없거나 하고요. 그리고 뭐 등록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인데 어찌됐건 여러분은 양쪽 다 하길 원하시겠죠. 보통 앱 개발을 배우시면 한쪽만 하진 않거든요. 저도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고 iOS 앱도 만들고 있으니까요. 보통 개발자들은 그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여러분들이
앱을 만드시려면 그렇게 좀 다양한 여러 방면의 것들을 배우셔야 되고, 또 앱 하나를 만드는 데만 해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해요. 물론 개발자가 여러 명이라면 업무들을 나눠서 하겠지만,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화면에 또 보이게 해주고,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코드도 만들어야 되고, 또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려면 서버 쪽에서 또 서버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서비스, 어떤 앱 하나를 출시한다는 건 조금 넓은 영역을 다뤄야만 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.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다뤄드릴 부분은 이쪽 앞쪽 단, 앱 내에서 다루는 부분만 최대한 하려고 해요. 물론 뒤쪽에 가시면 클라우드킷 같은 걸 이용해서 서버 없이, 그러니까 애플 서버를 이용하는 거죠.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서버 다루는 법도 조금은 배우시게 될 텐데, 나중에 서비스를 진짜 혼자서 만들어 보시려면 다른 것들을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앱 개발 방식, 그런 뭐 종류라든지 절차를 살짝 살펴봤는데, 다음 강의부터는 iOS 앱 개발하는 방식을 정말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. 또 궁금하신 사항, 꼭 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어도 되니까 관련된 사항 궁금하신 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시간에 뵙죠.